오늘은 DCF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터미널 밸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연구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DCF, MPV, 그리고 TEV 혹은 연구 가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 얘기가 나오고 프레젠트 밸류가 나오고 또 터미널 밸류라는 게 보통 우측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에서는 터미널 밸류라는 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아래와 같은 공식을 보게 되면 DCF를 이제 풀어서 쓴 거죠.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포뮬러라고 해서 이거는 또 보면은 터미널 밸류가 따로 없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미널 밸류의 공식을 찾아봐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국내나 해외 사이트를 다 찾아봐도 그게 아마도 이제 수학이나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에서 이미 이제 금융 모델링을 충분히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만드신 걸 가지고 갖다 쓰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다 적용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따로 터미널 밸류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정확히 해보면 터미널 밸류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게 정확하게 그 값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연구 가치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잡아봤는데 연구 가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터미널 밸류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종료 가치라고 할까요? 터미네이터에 쓰이는 그 텀이랑 같은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DCF라는 걸 가정을 하는 것은 프리캐시 플로우의 합계인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곧 DC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1부터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캐시 플로우가 1 플러스 왁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의 n승이 DCF 공식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 본질적인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보면은 첫째 나오는 캐시 플로우, 두 번째 나오는 캐시 플로우, 세 번째 나오는 캐시 플로우 계속 쭉 가겠죠. 그거를 다 더해 주는데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1년 뒤에 우리가 받는 돈은 현재로 봤을 때는 1 플러스 그 이자율만큼 자본 비용이라고도 하죠. 자본 비용만큼의 분모로 나눠주는 것과 같은 뜻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왁이 계속 나눠지게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해에는 이걸 제곱을 해줘야 될 거고 세 번째 해는 세제곱을 해줘야 될 거고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캐시플로우의 끝에 플러스 터미널 밸류라고 써 있어요. 이 터미널 밸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것과 이 터미널 밸류가 같냐.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무한등비급수 이제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첫째는 100억이 있다가 나중에는 90억, 80억 이런 식으로 점점 주는 셈이 되겠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현금의 흐름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표현을 한 것은 보시면 이 위에 터미널 밸류를 빼고 생각한 것은 이 그림 그대로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터미널 밸류라고 쓴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5년을 추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5년을 추정을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터미널 밸류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10년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0년 동안을 추정하고 나머지를 터미널 밸류를 더해주면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년 추정을 하고 터미널 밸류를 해준 것과 10년 추정을 해주고 터미널 밸류를 해준 것과 그 터미널 밸류 없이 무한한, 사실 무한하진 않죠. 뭐 영속 기업을 가정한다고는 하는데 이 무한한 시간을 가정을 하고 모두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무한한 추정이라는 말이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무한한 추정을 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이 DCF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무한하다고 써놓은 것과 그리고 T 터미널 밸류를 더해주는 것과 같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캐시플로우 첫째 해, 캐시플로우 둘째 해 이렇게 쭉 가죠. 이거를 다시 쓰면 현재 가치로 하면 이걸 이제 영어로 계속 쓰는 게 PV인데 Present Value의 약자고요. 이걸 Present Value로 환산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첫째 해 Present Value, 여기 둘째 해 Present Value. 그래서 이제 n번째 해까지 가겠죠. 이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따라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영구 가치를 왜 이거를 구할 때 이 합계가 캐시플로우를 왁으로 나눠주면 이게 왜 성립할까? 이 등식이 왜 성립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캐시플로우 첫째 해, 캐시플로우 둘째 해, 캐시플로우 셋째 해 이렇게 쭉 가죠. 이거를 매년 1 플러스 왁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가는 것을 더한 것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이거는 만약에 영구 성장률을 G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구 성장률을 G라고 가정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캐시플로우가 매년 똑같을 것 같진 않고, 그럼 첫째 해 캐시플로우에 두 번째 캐시플로우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캐시플로우 곱하기 1 플러스 G만큼 이제 성장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3%를 성장한다고 하면 첫째 해 캐시플로우가 100억이면 두 번째는 100억 곱하기 1.03일 거고, 두 번째 해는 100억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될 거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미래 추정을 하게 되면 그런 가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 성장률이 G라고 하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캐시플로우에다가 1 플러스 G, 이게 만약에 3%면 1 플러스 3%가 되겠죠. 1.03. 그리고 아래는 왁 빼기 G를 해주면 정확히 같은 공식이 됩니다. 만약에 영구 성장률 G가 0이면 위에 있는 공식으로 충분한 거고요. 왜냐하면 1 플러스 G가 1일 거고 밑에 마이너스 G가 0일 테니까 같은 얘기죠. 이걸 이제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캐시플로우가 매년
1 플러스 g만큼, 예를 들어 3% 성장한다고 하면 g가 3%가 되겠죠. 3%씩 성장을 하고, 근데 이게 n이고, 또 1 플러스 왕만큼 나눠주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모든 것의 합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결국엔 터미널 밸류가 되게 됩니다.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DCF라고 하는 것은 매년 캐시 플로우가 있을 것이고 터미널 밸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는데, 단순히 더해주면 발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매년 100억씩인데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끝없이 가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니까 1 플러스 왁,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고 할게요. 이 할인율을 R이라고 하면 첫째는 R로 나눠주고, 둘째는 R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셋째는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터미널 밸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거를 뭐 5년이나 10년치를 보통 현업에서 구하게 되고요. 여기서 현업이라는 거는 뭐 P나 아니면은 회계법인 아니면 일반 기업의 전략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무기획이나. 그런 분들 보통 10년을 추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터미널 밸류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정확하게 이 터미널 밸류 없이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랑 똑같아요. 또 반복을 해드리자면, 학습은 반복이니까, 첫째 해에 이만큼을 벌었다고 했을 때 둘째 해에는 이게 1 플러스 왕만큼 제곱된 만큼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또 줄어들 거고, 그래서 80, 70 이런 식으로 줄어들 텐데, 뭐 엄밀히는 뭐 91, 뭐 82, 뭐 이런 식으로 줄겠죠. 우리가 10년치를 하고 나머지를 터미널 밸류로 한다는 거는 이게 터미널 밸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치를 구하고 터미널 밸류를 더해주든 터미널 밸류 없이 그냥 끝까지 무한대로 간다고 하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공식으로 캐시플로우를 왁으로 나눠주면 된다. 여기서 왁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 비용, 차입금 이자와 자기자본 비용을 합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가중평균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는 왼쪽처럼 썼는데, 여기에 연구성장률을 더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G 그리고 왁 빼기 G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를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 위에 있는 걸 썼던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은, 자, 1 플러스 왁 분의 1 플러스 G의 n승 n승이었으니까 이걸 묶어줄 수 있잖아요. 이거의 n승과 같죠. 그래서 1 플러스 왁 분의 1 플러스 G를 일단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 전체 합계를 K라고 해볼게요. 자, 전체 이 합계는 자 보시면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이죠. 그리고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의 제곱,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의 세제곱,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계를 지금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증명 혹은 좀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양변에 R을 곱해줘도 이 등식은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자,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이해하시기 좋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이 있었는데 여기에 R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캐시플로우에다가 R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요거를 양변에 R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의 제곱을 R을 곱해주면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고 쭉 가겠죠. 그 맨 끝에는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의 무한제곱 더하기 1만큼이 될 거예요. R을 R의 무한대 제곱 곱하기 R이 되니까 이거를 빼줘 봅니다. 수학을 예전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이런 걸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K에서 RK를 빼주게 되면 1-R로 묶어줄 수 있게 되겠죠. 요거를 K에서 지금 마이너스 RK를 한 거를 지금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양변은 똑같이 이 전체에서 밑에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캐시플로우 곱하기 R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거 하나가 남는데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1 플러스 와학분의 1 플러스 G 이게 1보다 작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0에 수렴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0.99라고 할지라도 이걸 무한대로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0에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무한대가 아닌 이상은 곱하게 되면은 0이 됩니다. 즉 영구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큰 이상은 이거는 계산이 구해지는 거예요. 영구 성장률이 너무 크다. 그럼 당연히 이거의 가치는 무한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더하기 0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K는 캐시플로우 곱하기 R의 1-R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정의했었던 1 플러스 왁분의 1 플러스 G를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왁을 그냥 W라고 쓸게요. 1 플러스 G가 되고 캐시플로우에 1 플러스 왁분의 1 플러스 G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 위에다가 1 플러스 왁을 곱해 줄게요. 1 플러스 왁을 똑같이 곱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왁 빼기 1 플러스 G 그리고 얘는 캐시플로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될 거예요. 그럼 자 1하고 1이 사라지죠? 그러면 얘는 자 아름답게도 왕 마이너스 G 그리고 캐시플로우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해에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해로 가게 되면 100억 곱하기 우리가 매년 3%씩 캐시플로우가 성장을 한다고 보면 뭐 2%든 1%든 상관은 없어요. 0.2%든. 그래서 1 플러스 0.03만큼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왁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리고 G가 3%다. 이 성장률이, 영구 성장률이.
위에 있는 0.03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7% 분의 103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또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써보자면, 우리가 100억을 매년 받는데 y 플러스 1에도 100억, y 플러스 2에도 100억 계속 받는데, 이게 매년 5%씩 성장을 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10%예요. 최소한 코스피 혹은 뭐 코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을 때 10%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이때 받는 돈은 100억에다가 1.1로 나눈 것 정도로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DCF의 기본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의 제곱. 근데 이때 이미 금액이 110억이 아니라 105억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100억 곱하기 1.05의 제곱이 돼 있을 거고, 1.1에 잘못 썼네요. 여기서 이제 105억이 돼 있을 거고, 105의 제곱이 돼 있을 거고, 세제곱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공식으로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0% 빼기 5% 100억 이렇게 해주게 되면 100억 곱하기 1.05죠. 그럼 105억에다가 5%니까 20을 곱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105억 곱하기 20은 얼마일까요? 100억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위에 이런 공식을 끝까지 더하게 되면 2100억이 된다는 것을 간단한 공식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답게 써드리면, 글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웽 마이너스 G, 그리고 캐시플로우 곱하기 1 플러스 G. 여기서 웽은 가중평균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본비용. 이 캐시플로우는 우리가 이제 5년치를 추정을 한다고 했으면 캐시플로우 1, 캐시플로우 2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캐시플로우 5년까지 있고 캐시플로우 6년차까지 있다고 했을 때 5년차까지 이 5년차의 캐시플로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5년을 했다고 치면,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터미널 밸류가 아니라 무한대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해의 캐시플로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는 연구 성장률이고요. 결국 예쁘게는 안 됐지만, 그래서 왕-G 분의 캐시플로우 곱하기 1 플러스 G가 공식이 되는 것을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